오늘은 enscape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enscape는 처음에는 스케치업 여기 툴바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꺼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우클릭 하셔서 enscape 요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찾아주셔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렌더링 툴이에요. 실시간 렌더링 툴은 영어로는 뭐 리얼타임 렌더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변경을 하면 스케치업상에서 뭔가를 변경을 하면 여기 실시간으로 딱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 툴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대표적인 게 루미온, 그 다음에 트윈모션, 그 다음에 엔스케이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깔려 있을 건데 Vray가 있죠. Vray에는 실시간 렌더링 툴이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Vray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안 깔려 있다고 얘기했죠. Vray는 뭐냐면 어, 얘는 리얼타임 방식이라고, 랜스케이프는 리얼타임 방식이라고 그랬고 Vray는 어떤 방식이냐면 패스트트레이서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패스트트레이스 방식은 과거에 CPU가 대세일 때 CPU가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중시되지 않고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가 어, 뭐 강력하지 않을 때 그 당시에는 CPU로 렌더링을 돌리는 방식에서 대세가 되었던 프로그램들의 렌더링 프로그램들이 패스트트레이서 방식을 많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계속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레이서 방식에서는 시간 안에 딱 렌더링 버튼을 누르면 어떤 시간은 일정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안에 광선의 경로 광선의 입자를 뿌려준 다음에 그 입자들이 어딘가에 부딪히고 반사되는 것들에 대한 경로를 추적해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신에 퀄리티는 좀 자유자재로 높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렌더는 굉장히 빨라요. 어, 빠르고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금방금방 뽑아낼 수 있는 반면에 Vray 같은 경우에는 이 매 장면마다 빛 계산을 다시 해주는 거다 보니까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불리했고 그다음에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지금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레이서 방식이 생겼어요. 자, 어떤 면에서 이제 유리하냐? 실시간 렌더링에서 어느 정도의 어, 빛의 분위기나 뭐 재질의 색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시간 렌더로해서 어느 정도. 근데 이제 패스트트레이서로 넘겨보면 트윈모션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패스트트레이서로 넘겨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면에 엔스케이프는 이런 퀄리티 차이가 좀 적어요. 다행스럽게도 좀 적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합니다. 자, 지금 저는 요게 그 엔스케이프의 메뉴는 요게 다예요. 요게 다고 툴바의 메뉴는 요게 다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걸 눌러주시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엔스케이프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요 화면이 나오는데 어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거를 눌러 두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화면을 돌리거나 수정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돼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돌린 거에 대해서 여기는 반영이 안 됐죠. 라이브 업데이트가 켜져 있어야 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싱크로나이즈 뷰 요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뷰 요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거는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뭐 하면은 바로바로 여기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싱크로나이즈 뷰는 뷰를 여러분이 돌리시거나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얘가 바로바로 작업이 되는, 두 개 다 켜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픽 카드가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뭐냐면 엔스케이프 오브젝트라는 건데,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얘는 빛이에요. 이건 빛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셋 라이브러리. 자, 요게 뭐냐면 요걸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로딩 막 뜨죠. 자, 이게 어, 엔스케이프에서, 저는 지금 이거 정품이에요. 엔스케이프에서 제공하는 소스들을 여기에 이렇게 쫙 올려줍니다. 3,300개 정도 되죠. 예, 트윈모션은 몇백만 개, 몇십만 개여서 소스만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지만, 어, 트윈모션하고 다른 얘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스케치업에 바로 깔리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수정하는 게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프로그램이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난이도도 저기 트윈모션보다 좀 쉽습니다. 트윈모션이나 루미온보다 좀 더 쉬워요. 물론 뭐 매테리얼을 만드는 옵션에 다 들어가 보면 쉬운 건 없지만, 예, 트윈모션도 어렵고 얘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나마 좀 더 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한 게 보여요. 뭐 매테리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여기 이런 옵션들 다 보려면은 어 이해하려면은 조금 어렵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엔스케이프의 단점 한 가지는 뭐냐면 어 자유도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재질을 다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모든 걸 리얼하게 다 만들 수 있지는 않아서 저는 오히려 V-Ray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렌더링 툴도 선호하는 게 달라요. 선호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만약에 이번에는 그 비딩을 한다. 그러니까 비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회사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경쟁적으로 P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그 중에서 한 회사를 뽑아가지고 돈을 주고 일을 하는 거죠. 계약을 맺고. 근데 거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비주얼부터 먹고 들어가야 되겠죠. 비주얼부터 먹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독특하거나 정말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독특하거나, 아니면 진짜 실사처럼 디자인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자신 있으니까 진짜 실사처럼 만들어서 보여줄 거야,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재질 입혀가지고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100% 떨어져요. 아무리 개념이 좋아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 비딩을 한다거나 막 이럴 때는 뭐 V-Ray를 써서 퀄리티를 쫙 올리고, 그 다음에 음, 정말 급하게 클라이언트랑 편안하게, 요건 요런 재질 들어가고 저건 저런 재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빠르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어, 트윈모션이나 루미온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랑 미팅에서 현지 그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엔스케이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엔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V-Ray에 비해서 퀄리티가 아주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진이랑 착각할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니까. 예. 근데 사진이랑 착각할 정도로 고퀄로 뽑는 경우는 뭐 손에 꼽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V-Ray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엔스케이프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찾기도 쉬운데 V레이랑 호환이 돼요. 이번에 카오스 그룹에서 얘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V레이에 있는 재질이나 뭐 이런 거랑 또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퀄리티 높게 막 해서 쫙 넣어놓은 것들이 여기에 재질이 따라오기도 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저는 얘는 정품이지만 얘는 아직 그 정품이 아니어서 V레인 정품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호환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기 보면 SN 라이브러리 있고 엔스케이프 메테리얼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정품의 경우에 이렇게 메테리얼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익스포트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다운로드가 되는 것 같네요. 용량이 좀 많을 거라서 이게 다운로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가능하면은 들여서 쓸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고. 자, 아무튼 요건 메테리얼 라이브러리. 요거는 제가 따로 빼놓고 다운로드 될 때까지 따로 빼놓고 기다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요게 다 되면 SN 라이브러리로 가능하면 3,000개가 넘지만 모델링이 가능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하는 동안에 지금 창을 못 띄워가지고 다운받는 동안에 요건 뭐 나중에 다운 받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엔스케이프 메테리얼 에디터가 있어요. 이거 방금 전에 제가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메테리얼들이 쭉 있는 거죠. 다운을 받다 만 거죠 지금. 여기서 뭐 import from landscape material library 여기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배치 임포트 해서 이렇게 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자가 별점 mat pkg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엔스케이프에서 쓸 수 있는 메테리얼을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엔스케이프 재질 텍스처 뭐 이런 것들 다운로드하는 메테리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들이 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다운을 받으셨으면 여기를 눌러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고, 업로드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뭐 360도 파노라마로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웹에다가 올려가지고 어, 이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뭐 하는 것들을 여기 얘네가 이렇게 갖춰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엔스케이프를 쓸 때는 다른 뭐 루미온이나 트윈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딱히 크게 쓰진 않습니다. 나중에 렌더링 할 때 동영상으로는 돌리는 경우는 있어도. 그 다음에 요거는 세팅, 자, 네트워크 프록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프리퍼런스에 가보면 영어로 볼 건지, 한국어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피드백, 이거는 뭐 에러가 났다든지 뭐 이것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거 얘네한테 보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특이하죠. 요런 게 이제 피드백 달라고 이렇게 요걸 넣어 놓은 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라이센스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교육용을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한 자리 중에 한 자리 사용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로그인이 돼 있으면 내가 딴 데 옮길 때는 디액티베이트 리무브 라이센스 이걸 해주고 옮겨야 됩니다. 아무튼 뭐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들은 요렇고, 자 여기 엔스케이프 이 화면을 보시면, 엔스케이프 이 화면 부분을 보시면 어 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는 스케치업에서 보는 뷰에 따라서 뭐 줌인 줌아웃 하는 거에 여기 그대로 되지만 여기에서 컨트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 WASD가 앞뒤 좌우예요.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너럴 헬프. 뭐 단축키 H를 누르셔도 되고,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브는 WASD예요. 자 플라이 업 다운은 E랑 Q입니다. E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Q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바닥에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앞으로 가시면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왜 바닥으로 안 내려가지? 자 이건 이제 VR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고, 이건데 왜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음, 이상하네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choose whether work to fly 씬에서 다닐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자, 원래 이게 스페이스바가 워크 앤 플라이예요. 그 우리 트윈모션에서 보면 하늘 날아다니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아서 다니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룩 어라운드, 고개를 돌리는 거는 마우스 좌클릭 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 좌클릭하고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셔야 고개가 돌아가요. 룩 어라운드랑 오빗은 뭐가 다르냐면, 오빗은 여러분이 마우스를 대고 클릭한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 룩 어라운드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이 오빗인데, 우클릭 드래그가 오빗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우클릭을 했느냐 마우스를, 그거에 따라서 이 고개가 돌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펜이라는 거는 WA Q 2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고개를 고정하고 그 시점을 저 방향 한 군데다 딱 꽂아 놓고 그대로 그대로 좌우 위 아래로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하고 움직여 보시면 어, 내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펜은. 자, 그 다음에 텔레포트가 있는데 내가 여기로 그냥 한순간에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집니다. 그리고 타임 오브 데이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좀 하늘을 보면서 볼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죠.
암이 될 수도 있고. 예. Shift 누르고 우클릭한 상태에서 계속 쭉 넘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뷰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 뷰들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 지금 딱히 먹히진 않고 이게 몇 가지가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단 그리고 그 어드밴스드 부분에 보면 뭐 ESC는 여러분이 뭐 항상 많이 쓰는 거니까 뭐 활성화되어 있는 뭐 창을 뭐 꺼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건 이런 창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무브 패스트 보시면은 이거 뭐냐면 WASD Q2를 눌렀을 때 지금 여기서 멀리 제가 떨어지니까 W를 눌러도 거의 움직이는 티가 안 나죠. 이럴 때 Shift를 누르고 W를 누르면 빨리 움직입니다. Shift를 누르고 WASD Q2를 누르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자, 이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제일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돈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훨씬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면 적당히 빨라지고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빨라지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도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 요거는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숫자 키패드 있죠. 요게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타임 오브 데이 했었는데 단축키로도 있어요. U하고 I 알파벳 U하고 I를 누르면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솔라 앵글 이제 태양의 그림자 각도를 조정하는 건데 요거는 Shift 누르고 UI를 눌러서 시간보다는 태양의 각도를 이렇게 조정해요. 지금 달 저기 보이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솔라 로테이션이라 그래서 그 이게 남향인지 북향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쪽이 남향인지 북향인지를 골라주는 거는 컨트롤을 누르고 U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해가 어느 쪽에서 나를 비치는지 이 공간을 비치는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해가 저쪽에 있는지 해가 지금 여기 떠 있죠. 보이죠? 올라가는 거 여기 살짝 살짝 보이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원래 초기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홈을 눌러주면 초기화를 한번 해줍니다. 그럼 이제 태양이 여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초기화가 되죠.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콘텍스트 메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show BIM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BIM은 만약에 얘를 모델링을 스케치업에서 안 하고 BIM으로 했다. 그리고 거기 BIM 프로그램에 엔스케이프가 깔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재질을 넣는 거에 따라서 바로 그 재질에 대해서 어, BIM
데이터를 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IM은 각종 자재, 뭐 파이프, 강관,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 가격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어, 그거에 따라서 3D로 공간을 만들면 자동으로 뭐 배관 길이라던가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뭐 툴바 뭐 이래가지고 뭐 더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뭐 gethelp 들어가 보면 더뭐 널리지 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죠. 커뮤니티 뭐 포럼 같은 게 있고 뭐 여기 포럼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뭐 어떤 특수한 재질을 특수한 방법으로 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얘네가 엔스케이프는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올려놓은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외국어라서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헬프 부분이랑 여기 인터페이스 부분을 좀 같이 볼게요. 일단 여기 화면에서 컨트롤하는 거 여러분이 익혔을 거고 지금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준 이것들이 기억이 안 나면 H를 한 번만 눌러보시면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쭉 있죠.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SN 라이브러리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여기 뭐 무브 한다거나 로테이트 한다거나 스케일을 조정해 주는 게 있고 선택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싱글 S 플레이스먼트 뭐 멀티 S 플레이스먼트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고르고 이렇게 해서 범위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랜덤하게. 뭐 이거는 그냥 하나씩 놓는 거고. 자,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뭐 이런 거 하나를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놔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플라이 체인지 이걸 눌러주면 여기에 스케치업에 얘 위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동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모델링이 스케치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스케치업에 이대로 모델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스케이프에 있는 이거 이것들은 뷰에서 보고 바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치업에 모델링이 생기고 SN 라이브러리 요거는 이걸 이용을 해서 뭐 무브를 시켜줄 수도 있고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고 로테이트 스케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스케치업 상에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죠. 항상 어플라이 체인지를 눌러주셔야 되고 뭔가 변경을 했으면 여기서 변경을 하신 다음에는 항상 어플라이 체인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트 컨텍스트라는 건데 어 add site context를 누른 다음에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요. 우리 그 스케치업에 어
지형 부분을 했었죠 전에. 그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케이션 위치 요게 있는데 요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위치를 뭐 이렇게 옮긴다든지 해서 로케이션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임포트하면 여기로 오겠죠. 빌딩 앤 랜드마크 건물이나 뭐 이런 것도 가져오겠냐는 얘기고, 토포그래피는 지형까지 다 끌고 오겠냐. 스트리트 앤 사이드워크 이것도 길이나 뭐 길 인도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겠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위치는 여기다 놓고 범위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올래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해버리면 주변 환경을 가져옵니다. 이게 또 상당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형과 함께 이런 것들이 왔는데 대신에 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얘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죠. 예, 여기에서 보이진 않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얘는 여기서 맵 데이터에서 뭐 빌딩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빌딩은 사라져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길이나 뭐 이런 걸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랜드마크는 없애면 당연히 뭐 땅이 없어지겠죠. 토포그래피 이렇게 없애보면은 지형이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위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뭐 선택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를 눌러서 통째로 감춰버리든지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이고, 여기 비디오 에디터는 동영상으로 얘를 추출을 할 때 뭐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크린샷, 그냥 이 장면, 현재 이 실시간 렌더링 되는 이 장면을 그냥 그대로 스크린샷해서 뽑아갈 때 쓰는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배치 렌더링, 이거는 여기 있는,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장면들 있죠. 요거를 그 여러 번 렌더링을, 이거 하고 렌더링하고 장면 2 누르고 렌더링하고 뭐 장면 1 누르고 렌더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렌더링을 여러 장을 이렇게 해줄 때 쓰는 겁니다. 자, 모노 파노라마, 스테레오 파노라마 이런 것도 있고, exe 파일은 뭐냐면 우리 트윈모션 할 때 실행 파일로 뽑아줘서 마치 게임하듯이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여기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미니맵.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느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예,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고개를 돌리면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나오죠. 예, 미니맵으로 내 모델링을 이렇게 하나 표현해줘요. 되게 편하죠. 자, 요거는 뭐냐면 세이프 프레임이라 그래서 렌더링을 실제로 걸었을 때, 렌더링을 걸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렌더링으로 나오는지
대한 그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해주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세팅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연광에 대한 옵션이나 뭐 스타일 뭐 보면은 뭐 화이트로 밀어버리거나 또는 뭐 폴리스티롤 폴리스티롤 요걸로 이건 이제 스티로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트 뷰 빛이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 반사광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이런 옵션들이 스타일에 있고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렌더 세팅이라던가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렌더 세팅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게 요거였고 뭐 윈도우즈 세팅 뭐 윈도우 세팅 엔스케이프 윈도우 세팅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뭐 딱히 이거를 건드릴 거는 크게 없어요. 보면은 뭐 내가 다니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근데 뭐 시프트 컨트롤러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무브먼트 스피드를 조금 조정한다거나 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설정들을 좀 만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건드릴 일은 잘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거 장면들을 보면서 장면들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테리얼도 놓고 빛도 놓고 한번 쭉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모든 렌더링 툴들은 기본적으로 빛을 넣어서 확인을 하기 전에 항상 매테리얼을 화이트, 내가 쓸 가장 밝은 화이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냥 흰색으로 돼 있고 여기 이름이 디폴트라고 돼 있죠. 선택해 보시면 매테리얼 부분이 디폴트라고 돼 있을 겁니다. 스포이드로 찍어 보면 디폴트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돼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거를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디폴트는 화이트 매테리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하얗게 나오는 거고 제일 밝은 그냥 화이트예요.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제일 밝은 가장 밝은 화이트가 되어 있는데 예, 잘 보시면은 음, 유리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안쪽에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장면 2번을 보면 이 안쪽이 하얗게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비주얼 세팅에서 보시면은 오토 익스포저가 켜져 있어서 그래요. 이건 뭐냐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좋긴 한데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의 뭐 조도라든지 약간 어둑어둑하게 하고 조명을 강조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잘 안 쓰는데 요 오토 익스포저를 잘 안 쓰는데 이게 노출이에요, 노출. 요거를 꺼주시고 여러분이 이걸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토 익스포저로 해 두시고 빛을 좀 깔아 보도록 하죠. 자, 깔기 전에 얘는 오토 익스포저를 쓸 거면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빛을 놓고 분위기를 봐도 돼요. 근데 만약에 오토 익스포저를 안 쓰실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안 쓰실 거다. 그러면 이 화이트 있죠?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이 화이트 요거를 매테리얼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어, 매테리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매테리얼을 눌러 주신 다음에 매테리얼 이름을 적어 주세요. 제너럴 화이트 해주시고, 페인트 색깔을 저는 약간 이렇게 살짝 따스한 색깔을 좋아해서 따스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대로 OK 눌러 주시면 매테리얼이 하나 이렇게 생기죠. 페인트 툴로 이렇게 딱 눌러 주시면 전부 다 이렇게 입혀집니다. 확인해 보자면 이런데 눌러 보시면 지금 다 입혀진 거 보이죠. 이제 얘를 화이트를 에디트에 가셔서 컬러를 바꿔 주시면,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얘가 컬러가 전체적으로 바뀌죠. 저는 이거를 살짝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걸 선호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밝으면 그냥 하얗게 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서 씁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이 컬러 휠에서 어, 잘 컬러를 선택하기 힘들면은 어, 여기서 뭐 RGB나 뭐 이런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해서 수치로 맞추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은 어, 화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오토 익스포저를 했을 때랑 약간 좀 다르죠. 예, 이걸 좀 보면서 합시다. 이렇게 놓고 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색상이 조금 너무 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살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따뜻한 톤을 원하는데 이 휠에서 맞추기가 참 쉽지 않죠. 네. 음, 휠에서 맞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테리얼에서 얘를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요 정도 도장면을 만들어 놓고 빛을 이제 놓는 겁니다. 이렇게 화이트로 밀어놓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다른 색상의 간섭이 없는 상태로, 색상이 있으면 블랙인 경우에 뭐 축소돼 보이고 뭐 화이트인 경우에 확장돼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간섭 없이 완벽하게 비례로만 볼 수 있어요. 이때 얘를 좀 비례를 확실하게 더 보고 싶으면은, 그래서 아웃라인을 좀 주시면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좀 주시면은 얘가 지금 어떤 비례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빛을 여기다가 이렇게 막 배치를 하고 막 했을 때 내가 쓸 가장 밝은 화이트가 타는지 안 타는지 보는 거예요. 하얗게 타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뭉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빛의 분위기를 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이트로 밀어놓는 거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빛의 밝기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 가장 밝은 화이트에다 맞춰서 안 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여기다가 재질을 집어넣었을 때 그 부분이 하얗게 타요. 하얗게 타면 또 빛을 바꿔야 돼. 빛을 바꾸면 다른데 집어넣는 재질이 정상적으로 보이던 게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리 해결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오토 익스포저 켜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끄고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엔스케이프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스피어 있고 스팟 있고 라인 있고 렉탱글 있고 디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렉탱글을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은 이런 식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여러분이 면적을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어요. 네, 키워줄 수가 있고, 이 광원이 하얗게 보이죠. 광원이 하얗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멈춰. 광원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렌더링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걸 처리를 해줘야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얘에 대한 이런 옵션들이 여기 쭉 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밝기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컨트롤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돌린다거나 크기를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거를 놓을 때부터 화살표 축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수직으로 뭐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놓을 때부터 우리 축 고정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놔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주면, 자, 여기 어딘가에 광원이 있고 너비를 이렇게 늘려주면 이렇게 일정한 면적을 비춰주는 전체 광원이 이렇게 되겠죠. 조금만 퀄리티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눈 모양의 비주얼 세팅에서 렌더링 퀄리티를 울트라로 한번 가볼게요. 울트라로 가주시면 조금 이제 퀄리티가 더 올라가죠. 이 실시간 렌더링 툴은 여러분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잘 적용이 돼요. 지금 컬러가 약간 노란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빼줍시다.
딱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고 이 얘의 조명 색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페인트 뭐 이렇게 해서 있죠. 자, 이게 뭐냐? 자, 셀렉트에서 여기서 뭐 어떤 컬러나 이미지를 정해서 넣어 봅시다. 얘한테. 이렇게 해서 넣어 보면 뭐 제너럴 화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오케이 눌러 보면 지금 얘는 이 컬러가 이래서 색상이 잘 안 보이는 건데 색상을 조금 아예 컬러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인 모델이 아니라 컬러 이렇게 해서 요 빛에다가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붉은색. 지금 이게 최고 맥시멈인데 지금 컬러가 분명히 넣었는데 왜 얘가 조금씩 바뀌죠. 네. 자, 이 여기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조명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요거 색상이 이 조명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거는 여기 면의 색상이 보이는 건데 그냥 화이트로 만들어 놓읍시다. 이거. 이게 두 개가 다 빛에는 영향을 주긴 줍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명의 색상을 여러분이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명의 색상 조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 빨가니까 색상을 좀 조절해 줘야겠죠. 약간 이 정도 컬러로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빛의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죠. 자, 이 링크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링크드 모델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장면 2에서 얘를 잠깐 하이드를 시켜보면 요 뒤에 요런 사각형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사각형이 뭐냐? 링크드 모델 이렇게 보면 어, 외부 모델을 가져다가 빛으로 만들 때 링크 모델을 쓰는 건데 얘는 지금 간접이에요, 간접. 그래서 얘를 외부 모델로 내보내서 링크 모델을 하셔도 되고 어, 얘한테 메테리얼을 줘서 얘를 빛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니면은 여기서 이 라인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라인이라는 걸 써서 우클릭 하셔서 하이드 하시면 여기에 잡히는데 요거를 빛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라인을 여기다가 얘 크기에 맞게 이렇게 따라서 맞춰서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메테리얼에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 빛
여기서 제너릭으로 된 셀프 일루미네이트로 바꿔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거를 지금 제너릭으로 돼 있는 거 바꾸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매테리얼을 만들어야겠죠. 예. 요거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뉴 매테리얼을 해서 여기서 아예 셀프 일루미네이션 뭐 이렇게 적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빛으로. 근데 일단 뭐 그냥 라이트 매테리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라이트 적어 놓고, 자, 적었죠. 이거 새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매테리얼에 가보시면 얘가 생겨요. 라이트란 애가 이렇게 생겼죠. 제너릭으로 되어 있는 거를 셀프 일루미네이티드로 바꾸고 얘를 얘한테 적용을 딱 해줄게요. 자, 그랬더니 빛나죠. 자, 빛나고 있죠. 네, 여기서 빛을 최대로 높여주면, 더 높여줄 수 있나? 더 이상 안 올라가죠. 네, 이게 최대.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빛이 나오고, 자, 여기 지금 우리 숨긴 거 이거를 다시 꺼내는 방법은 지우개를 누르셔서 Alt를 누르시면 여기 숨겨진 게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요. 그 상태로 우클릭 해주시면 얘를 언하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간접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뭐 퀄리티를 그렇게 안 올려놨기 때문에, 물론 울트라 퀄리티긴 하지만, 예, 뭐 렌더링 거는 최종 렌더링 거는 퀄리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셀프 일루미네이티드는 빛이에요, 빛. 예. 자, 그러면 이제 어 매테리얼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엔스케이프 매테리얼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어 얘를 적용을 하실 수도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서 임포트 셀렉션 한 다음에 얘를 적용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매테리얼 에디터에서 방금 전에 적용한 거를 뭐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페인트 통 툴을 가지고 넣어줄 수 있겠죠. 바닥이면 바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가 왜 우드로 되지? 콘크리트가 아니고, 음, 콘크리트 13을 넣었는데 야, 우드로 바뀌었네. 뭐 어쨌든 뭐 다른 재질을 넣어봐도 되겠죠. 네, 이제 좀 제대로 나오네. 콘크리트 03 넣었더니 여기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매테리얼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저 지금 보시면 콘크리트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새로 하나 만들어서 플로어라고 플로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줍시다. 주고 오케이, 그냥 대충 그냥 오케이 하세요. 바닥에다 적용을 할게요. 바닥에다 적용을 하는데, 지금 새로 만들 때 이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에디트 누른 다음에 이미지는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컬러를 조금만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테리얼 에디터에 들어가 보면 플로어라는 애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너릭 이렇게 돼서 텍스처 알베도라는 게 있죠. 이 알베도가 뭐냐면 이 껍데기 색깔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디퓨즈 컬러라던가 뭐 이런
제일 앞에 매테리얼의 제일 앞에 나오는 요 옵션들은 거의 대부분 껍데기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텍스처를 누르신 다음에 음, 뭐 아무 이미지나 상관없긴 한데 D 드라이브에 가서 E 드라이브구나. 우리 프로젝트 파일에 보시면은 맵이 있을 겁니다. 맵 중에서 뭘 꺼내시냐면 여기 이제 바닥 재질로 넣으려고 해놓은 거라서 요걸 한번 꺼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얘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럼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서 그 유지 텍스처 맵 했을 때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지금. 네, 안 보입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기도 조절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멈췄네. 어, 어, 음, 제가 잠깐 버벅거려가지고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막 화면이 돌아가고 난리 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 버벅거리다가 됩니다. 되는데 다시 빠져버렸네. 음, 저 이렇게 넣었더니 왜 벽까지 됐지? 벽은 화이트 메테리얼 제너럴 화이트를 줘야겠죠. 음, 벽의 재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화이트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메테리얼을 집어 넣었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질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얘는 얘 이름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자 플로어인데 뭐 예를 들면은 그레스라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어, 음, 음, 자 바닥을 눌러주고, 여기다 얘 이름을 그레스라고 이렇게 눌러주면 바닥이 잔디 모양으로 변해요. 근데 여기 지금 제너리기로 안 변했죠.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만들 때 그레스가 앞으로 가야 될 거야 아마. 이 이름에 따라서 재질의 성격이 바뀝니다. 왜 자꾸 이게 딴 걸로 넘어가지? 네, 이제 처음에 생성할 때, 자 여기 보시면 타입이 있어요. 타입에서 이걸 그레스로 바꿔보면 잔디로 바뀌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카펫 이렇게 하면 카펫 모양으로 바뀌고, 워터 하면 워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데, 아예 이름에 그레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레스 여기 있는 것들이 이름에 들어가, 카펫 뭐 클리어 코트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름에, 그거대로 처음에 생성할 때 그거대로 여기 타입이 바뀝니다. 자 어쨌든
요게 일단 enscape가 매테리얼을 넣을 때 좀 쉽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여기 옵션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여기에서 틴트 컬러라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컬러를 고르시면 그 컬러가 어느 정도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틴트 컬러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퀄리티를 너무 높게 하면은 진짜 힘들어 할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고, 이미지 페이드는 요 원래 이미지가 얼마나 보이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 너무 억세게 무늬가 억세게 나오면 그 보기 싫으니까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요 백색이 관여해요. 그렇게 될 때는 백색이. 컬러는 요 이미지랑 합쳐지는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페이드를 조절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뭐 콘크리트 뭐 어쩌고저쩌고 범프나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다 빼주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하이라이트 맵 이거는 얘가 뭐 반짝거리거나 했을 때 약간 반짝거리거나 아니면 뭐가 움푹 들어가거나 했을 때 약간 특수하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범프 맵, 노멀 맵 뭐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서 범프 맵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 얘가 울퉁불퉁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블랙인 부분은 들어가요. 화이트인 부분은 튀어나옵니다. 아니,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다른 매테리얼들에서 범프 맵을 쓸 때 보면 범프 맵을 어딘가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그거를 찾아서 했어야 했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자, 얘는 엔스케이프는 또 하나 강점이 뭐냐면 유지 알베도라는 걸 누르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꿔줘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이미지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 다른 걸로 한번 넣어봅시다. 좀 컬러가 있는 걸로 넣어볼게요. 자, 얘를 넣었어요. 바닥이 이렇게 깔리겠죠. 여기에서 뭐 얘를 뭐 인버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하거나 뭐 텍스처 인포메이션에서 여기서 크기 조절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쵸? 뭐 이걸 각을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여기서 뒤로 돌아와서, 자, 이 범프 맵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블랙 앤 화이트로 봤을 때 화이트인 부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블랙인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보통 보면 메테리얼들을 만들 때 이 알베도, 그러니까 디퓨즈 껍데기 색상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범프 맵 따로 있고 뭐 디퓨즈 맵 아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따로 있고 뭐 리플렉션 맵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얘는 이 이미지가 하나가 있으면 유즈 알베도를 딱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흑백으로 들어와요. 자,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밝기 같은 거 조정을 좀 해줄 수가 있고, 반전을 시켜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을 반전을 시켜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걸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마운트, 이 마운트 값을 최대로 주면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들쭉날쭉한 게 보이죠. 이거를 0으로 있을 때랑 10으로 있을 때랑 100 이렇게 줬을 때랑 값이 틀리죠. 지금 보면은 이게 10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값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300 주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마치 약간 카페처럼 돼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노멀 맵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노멀 맵이면 여기에 들어간 그 메테리얼, 이게 여기를 뭐 채도나 뭐 이런 걸 좀 죽여주는 역할을 하고,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하면 이렇게 아예 튀어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얘를,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은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뭐냐면 범프랑 반대 개념이에요. 블랙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화이트인 부분은 튀어나오게 해주는데, 이 마운트 값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 지형을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 커다랗게 만들 때 쓰면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일단 그래서 범프 맵 뭐 이렇게 넣을 거고, 그다음에 리플렉션은 뭐냐? 일단 범프 맵에 들어간 거는 이걸 줄여줄게요, 완전히. 예, 울퉁불퉁한 거 줄여주고. 자, 리플렉션 맵은 뭐냐? 여기도 유지 알베도를 통해서 부분 부분만 뭐 반짝거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반사예요, 반사. 반사입니다. 그래서 반사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얘는 이 반사의 정도를 러프니스라는 옵션을 가지고 해요. 100%는, 러프니스는 뭐냐면 어 반사가 일어날 때 쨍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천이나 벽지 이런 데 보면 난반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반사랑 난반사가 있는데, 정반사는 빛이 들어가면 빛이 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진해서 각도를 튕겨 나오는 거고, 반듯하게. 난반사는 빛이 부딪히면 얘가 들어간 각도 그대로 반사돼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흩뿌려져요. 빛이 퍼져가지고. 그게 난반사인데, 기본적으로 얘가 10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 난반사예요. 빛이 딱 들어가면 그냥 모든 빛의 전체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얘를 0으로 가깝게 해줄수록 얘는 반사가 심해집니다. 이렇게 심해지죠. 이제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메탈릭, 이거는 금속 반사, 금속 반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옵션이고, 스페큘러, 얘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그 하얗게 빛에 반응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유리 같은 데 보면 땡 하고 맺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요 옵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닥을 만약 유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텍스처 해가지고 요거 넣어주시면은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 거 보이죠? 투명하게 된 거, 밑에가 살짝 보이게끔, 뭐 컷아웃 트랜스미션 미티언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깥쪽에서 빛이 투과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빛의 분위기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오토 익스포저를 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투명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타입하고 텍스처는 약간 달라요. 컷아웃은 이제 굴절이나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이건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달라요. 이때 이거를 투명한 정도를 결정을 해주는 거는 어, 여기에서 이 맵의 컬러예요. 이렇게 화이트로 바꾸면 엄청나게 투명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블랙인 부분만 불투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효과는. 컷아웃은 보면 그렇지 않죠. 뭐 굴절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블랙인 부분이 굴절되는
이런 것만 좀 신경 써서 나오는 거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제너릭에는. 자, 카펫으로 가보면 카펫에는 카펫 세팅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스포저를 올려볼게요. 바닥을 바꿨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오토로 해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이는 뭐냐? 이 카펫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이 베리에이션은 그 높이가 그 털이나 뭐 이런 종류들은 높이가 있을 때 그 높이가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이런 범위를 가져요. 적정한 그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높이면 길어지는 거고, 이거를 높이면 길고 짧은 애들이 예,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고 어디까지 짧아질 수 있는지 그런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 카펫에 있는 매테리얼 성질까지 한번 보고, 이걸 다 보고 나면 실제로 한번 입혀가면서 어느 정도 한번 렌더링을 꾸며 봅시다. 수고하셨어요.